어느 순간부터 잠을 정상적으로 잘 수 없게 되었다. 하루 한 번 잠을 잘 수 없었고 이틀에 한 번 잠을 자는데 길게 자도 5시간 정도였다. 항상 피곤함에 취해 있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한 3개월가량을 수면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지내다가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 찾아보다가 정신의학과에서 수면에 대한 문제도 다룬다는 것을 보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대해서 찾아보았고 그것들의 증상으로 수면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인터넷에 우울증 설문 검사를 해봤다. 중증도로 나왔다. 그때 당시 점수가 23, 4점으로 기억한다. 불안장애 설문도 검사해 보았는데 이것도 20점이 넘었었다. 가까운 정신의학과에 갔다. 수면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다. 인터넷에서 해본 설문과 비슷한 설문 검사를 하고 손목과 발목에 전극 집게를 달고 스트레스 검사를 했다. 결과는 육체 피로도가 매우 높고 우울증과 불안장애라고 했다. 혹시 당장 학교를 쉴 수 있냐고 물어보셨다. 학교를 쉬면 커리어를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최대한 부하를 줄여보자고 하셨다. 일단 약을 받아왔다. 검색해보니 우울증과 불안장애 약이었다. 병원 진료는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증상을 얘기하고 약을 변경하거나 용량을 변경하였다. 병원에 가고 약을 복용하면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었다.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금방 나을 줄 알았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입니다. 감기는 약 먹고 따뜻하게 푹 자면 괜찮아지니까. 그렇지 않았다.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 갔다. 수면 문제는 조금 좋아졌다. 그러나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서 약의 용량을 바꿨다가 멜라토닌을 복용했다가 약 종류를 바꿨다가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조절하며 아주 천천히 좋아졌다. 수면장애보다는 다른 증상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 첫 번째 두통. 일자목이 있어서 기존에도 간헐적으로 두통이 있었다. 심할 때만 진통제를 먹곤 했는데 이제는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금방 떨어졌다. 일일 최대 권장 복용량을 꽉 채워 먹는 경우가 많아졌다. 두 번째 집중력 저하. 피곤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건 달랐다. 갑자기 멍해지기도 하고 심할 때는 운전도 할 수 없었다. 당연히 장거리 운전은 못하게 되었다. 30분 이상 머리를 쓰기가 어려웠고 글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했다. 읽는 것 자체가 느려졌다. 세 번째, 눈의 초점이 흐려짐. 집중력 저하와 함께 눈의 초점이 흐려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가끔 몸이 피곤하면 초점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수동카메라 렌즈에 초점링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초점을 맞추려고 하듯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도 눈의 초점이 계속 변했다. 이건 이해할 수 있었다. 가끔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듯이 수정체를 조절하는 모양체근이 경련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었다. 네 번째, 이명. 하루 간격으로 좌우측 이명이 발생하였다. 삐 소리 이후 1분 정도 이명 발생 방향의 공간감이 사라졌다. 이비인후과에 가보았지만 이상이 없다고 하셨다. 정신적 문제가 있으면 이명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니 처방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다섯 번째, 기억력 감소.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단순히 잊어버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기억이 사라졌다. 오후에 그날 오전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졌다.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랑 대화를 했었는지 기억이 없어져 버렸다. 하루는 학교에 가려고 지하주차장에 갔는데 차 키를 놓고 와서 집으로 올라갔다. 집에 갔더니 내가 왜 집에 왔는지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지하주차장에 갔다가 키를 놓고 온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핸드폰에 메모를 해놓고 그 메모를 켜놓은 상태로 집에 갔었다. 또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이 많이 사라졌다. 그런 과거의 기억들은 사진이나 일기를 보면 다시 떠오르곤 하는데 이제는 그 기억이 아예 사라져버렸다. 3,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여섯 번째, 의식소실. 늦은 밤 운전을 해서 퇴근하는 길에 5초 정도 의식을 잃는 현상이 발생했다. 아무도 없는 직선 도로라 사고는 나지 않았다. 의식을 다시 찾은 후 내 머릿속 마지막 기억에서 나의 위치와 현재의 위치는 다른 곳이었다. 의식을 잃은 5초간 나는 청각, 촉각, 나의 움직임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다만 시각 정보는 있었는데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있었다.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증상이 있어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게 되었다. 일곱 번째, 타이핑 불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한순간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손이 타자를 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내가 안녕하세요라고 치려 했다면 실제 입력되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 손가락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숨을 고르고 손가락도 주무르며
잠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다시 타이핑을 해보아도 내 뜻대로 쳐지지가 않았다. 뭔가 머리와 근육의 신호가 꼬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증상들을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약을 바꿔보자고 하셨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고 돌아와 검색해보니 뇌전증 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뇌전증, 옛날 말로 간질. 즉, 나는 발작을 하고 있던 것이다. 뇌전증의 증상들을 찾아보고 나는 내가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살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키보드를 칠 수 없을 때부터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육체 노동을 한다고 해도 손가락의 섬세함을 활용할 수 없다면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은 물론 내 삶의 방식을 모두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